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을 했죠. 우리나라 시장이 진행될 때는 미니 선물이 좀 상승세였었는데 본장에서는 급락 마감합니다. 금요일 하락은 2008년 이후 월간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거의 14년 만에 급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형주의 하락, 폭락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요즘 미국은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FMC도 이번 주에 있지만 실적 시즌이 5월달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기업 중에서는 애플, 아마존 두 기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존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이 나서요. 14%를 하락했는데 이 14% 하락은 2006년 이후로 하루 하락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기 손실이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2분기, 그렇죠? 2분기도 어떨까라고 봤는데 2분기도 매출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존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애플 실적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를 그러니까 상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5월이니까요. 2분기가 약 40억에서 80억 달러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발언이 뉴스가 있으면서 애플도 하락을 했죠. 아마존, 애플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면서 모든 기술주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경향의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가 이제 강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준 것이 중국의 이 강화, 그러니까 봉쇄 강화가 애플에 영향을 줬는데 이것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인플레이션 때는 그 실적이 한 2분기까지는 좋고 3분기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있었어요. 3월, 그러니까 3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요거는 연준에서 그 인플레이션 산정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6.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6.3% 상승을 예상을 했죠. 그렇잖아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문제인데 개인 소비 지출마저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번 FMC가 이제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에 아마 금리 인상이 0.50bp, 그다음에 6월에 0.75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을 빠른 속도로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연준은 너무 뒤쳤어요.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가 생각나는데요.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시장에서 우려가 엄청 컸을 때 거의 1년 넘게 버텼죠. 연준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다 갑자기 2008년도 11월 1일이었나요? 2007년도 11월 1일 날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막 주가를 급락으로 끌고 갔고 1년 내내 하락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을 때 한 해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보내버리고 지금 2년째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금리 인상 빠르게 하잖아요. 결국은 연준도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방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끌기가 결국 시장을 망가뜨렸다. 아직은 망가지지 않았죠. 아직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 월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중이다.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금리 인상을 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을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카드를 다 쓰고 나면 금리 인상 카드를 다 쓰는데 금리 인사를 뭐 미국이 러시아처럼 뭐 10% 15%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껏 올려봐야 제가 볼 때는 맥스 4.5 정도 거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뭐 3.5 정도 올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 다 해서 4.5 정도 보는 거거든요. 제임스 블라드는 올해 3.5로 보니까 제가 볼 때 4.5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처럼 뭐 10%대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올리고 시간 기다리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금리는 올려놓고 인플레이션 잦아들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주가는요 초토화 될 수도 있죠.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무시를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가 줄거든요. 소비가 줄으면 기업 생산은 당연히 줄죠. 왜냐면 소비가 없는데 생산을 많이 해서 뭐 할 거예요. 또 원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그것만 되나요? 임금 인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물가가 올랐는데 현재 임금으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임금도 올려야 돼요. 그냥 기업도 어렵고 은행 또 개인들도 어렵고 또 개인들은 또 뭐 대출 받아서 사람들은 대출 금리에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진 게 최악의 수인데 이걸 지금도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0.5%를 한 해에 0.75 그걸로 할 시간이 없습니까? 빨리 해야지. 해놓고 시간 벌기를 해야죠.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연준은 뭐 질서 있는 금리 뭐 출구 전략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단계를 넘어선 거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면 질서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작년에 1월이나 2월 뭐 늦어도 6월 정도만 했어도. 근데 지금은 그거가 멀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미칠 거다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미국이 국내장이 상승할 때는 0.5% 정도 상승했는데 거꾸로 빠졌죠. 다운 2.7%, 나스닥 4.1% 정도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번 요 기준은 깰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서 올라오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봐야죠. 장중에 거의 뭐 보합 수준 정도밖에 없었네요. 나스닥이. 그 다음에 다우가요.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을 깼죠. 드디어. 제가 이거 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깼죠. 네, 깼습니다. 나스닥은 상승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08%가 최고치였고요. 그냥 쭉 밀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제 120주선을 깼죠. 이게 중요한 거죠. 120주선 깬 거. 이게. 좀 다우는 안 깼어요. 다우는 안 깼어요. 다우는 아직 남았어요. 근데 다우는 따라갈 거다에 한 표를 합니다. 나스닥이 우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상승할 때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역주 뭐 이렇게 해봐야 되나요? 4%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추세 반전이냐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투자가들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4% 올라가서 4.3% 종가 4% 그렇죠? 20주선.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거래를 없이 끌어올리니까 매도하고 끌어올리고 매도하고 끌어올리고 매도하고 반복했거든요. 이번도 그 상황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면 없어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 150만 주 금요일날 팔고 기관이 300만 주 산 거 외에는 없어요. 그전엔 다 팔았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세력이 아니거나 같은 세력이면 바본 거죠. 왜?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밀었는데 여기서 다시 사면 이거 다 손실 아니에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세력이라면 높은 가격에 다시 팔라고 산 건 거고요. 다른 세력이라 그러면 못 올라가게 누르는 작업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왜 여기서 지들이 팔아왔는데 이게 다 공매도 아닐 거예요? 공매도 아닌가요? 공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파는 게 다시 이걸 올라간다? 얘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만 삼성전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삼성전자가 치고 한다면 진짜 볼만하겠죠?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실적은 좋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개인들도 수급적으로 너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죠. 저는 지난번처럼 다시 더 많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받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려갈 때는 소폭 내려가면서 물량은 여기서 보시면 300만 주, 500만 주 막 팔았거든요. 계속. 보시면 계속 팔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150만 원에서 요 수천만 주 파는 자리까지 올렸다? 이거는 좀 난센스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럴 것 같아. 쇼커버링 들어올 거야. 그러면 쇼커버링 들어왔다면 어디 4%로 안 끝났겠죠. 한 8%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이 물량이 빨리 따라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우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2010에 회복 가능할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2695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이틀 3일 연속 올랐죠. 그러니까 2615까지 갔다가 한 방에 80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사실 2700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허공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 5월달 미국에서는 지금 뭐 좀 조심해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어요. 아시죠? 금요일날 16원인가 빠졌었어요. 원달러가. 근데 역외환율에서는 또 올랐어요. 역외환율에서는 또 얼마가 올랐냐면 8원, 10원 정도 올라서 11원 정도 올랐다. 끝날 때는 8원 정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1264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오늘 5월달 새로 시작하는데 캔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달도 장대 항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